중학교 졸업식 날, 미라이는 건물 옥상에 서서 마음속엔 암흑만이 가득했습니다. 행복 없이 살아온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자 그는 열렬히 땅에 안기기로 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몸을 날려 공중제비를 돌려고 했지만 천사가 그를 붙잡았고 그는 자신이 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천사는 자신을 나세라고 소개하며 그가 팬케이크가 되는 것을 막아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라이는 이 현실을 믿을 수 없어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7년 전 부모님과 형이 돌아가시고 고모와 고모부에게 맡겨진 후로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채 여전히 팬케이크처럼 납작해지고 싶어해요. 고모와 고모부는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쟤는 그저 쓰레기 방에 갇혀 있었죠. 부모님이 다른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쟤는 그저 쓰레기 방에 갇혀 있어야 했어요. 그들의 쓰레기 방에 갇혀 있었죠. 쟤는 그들에게 그저 도구일 뿐이었고 매일 밤 그 방에서 혼자 떨면서 잠들었어요. 혼자 시버링.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었지만 나세가 쥐를 데리고 날아가 자신이 특별한 천사라고 말했어요. 자신이 특급 천사라고 말해줬죠. 자유든 사랑이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했어요. 사랑이든 뭐든 미라이는 분명 유통기한 지난 걸 먹었거나 아니면 진짜 땅에 곤두박질 쳐서 열반에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천사는 그에게 자유부터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평생 노예로 살았으니 천사는 그에게 날개를 주어 세상 어디든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이 세상 어디든 날아다닐 수 있게 해줍니다. 게다가 사랑을 원한다면 마법 수정 화살을 불러낼 수 있는데 그 화살에 맞은 사람은 즉시 그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날개든 화살이든 마지막 구원으로 그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라이는 선택하기를 원치 않고 둘 다 달라고 명령합니다. 그에게 나세는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단순한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를 선택해 미라이는 여행의 진려 땅에 발을 붙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나세는 마법진을 던져 그에게 완장과 목걸이를 줍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천사를 가진 사람들만 그것들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새로운 신이 선택될 때까지 그의 삶은 이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그냥 나는 생각을 한 번만 해서 날아보라고 말합니다. 그의 날개가 허공에서 나타나고 그는 엄청난 속도로 하늘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하늘로. 그는 구름 속에서 속도를 조절하려고 애쓰지만 결국 위로 올라갑니다. 그는 석양을 바라보죠. 밤새도록 날아다니면서 그는 나는 것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굉장하다고 느끼며 울기 시작합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굉장하다고 느끼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시 도시로 돌아와서 어쩌면 살아갈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도쿄에서 성 패트릭 데이였고 그는 어린 시절 사랑에게 내 잎 클로버를 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는 동안 나세가 다시 와서 그에게 초능력으로 원하는 건 뭐든 훔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화살로 누구든 그와 사랑에 빠지게 하고 뭐든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미라이는 악마 같은 짓을 하면서 어떻게 스스로 천사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세는 악마는 없다고 말합니다. 있다면 사람을 죽인 삼촌이나 이모 같은 악한 사람들 마음속에 있겠죠. 미라이는 나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하고 나세는 삼촌과 이모가 그의 부모님을 죽였다고 밝힙니다. 그는 그동안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노예처럼 취급받았던 겁니다. 미라이는 천사가 그의 가족을 죽였다는 주장을 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정신이 무너집니다. 그의 부모님을 죽였다는 주장을 하려고 그동안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노예처럼 취급받았다는 것을 미라이는 천사가 그의 가족을 죽였다는 주장을 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정신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나세는 그에게 화살을 써서 직접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는 집으로 날아가고 그의 이모는 그에게 문 앞에서 빨리 비키라고 합니다. 빨리요. 미라이는 그녀에게 뭔가 묻고 싶어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입 다물고 빨리 하라고 합니다. 그는 그녀를 향해 팔을 겨누고 그녀의 가슴에 직접 하얀 액체를 발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가슴에 직접 화살을 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가 일어서자 그의 이모는 그에게 달려들고 그녀의 거대한 대포로 플롯을 전개할 준비가 됩니다. 엄청난 대포 말이죠. 하지만 미라이는 그녀를 밀쳐냅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가족을 끝낸 것이 그들이었냐고 묻고 그녀는 무너지며 비난합니다. 모든 걸 남편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남편의 삼촌이 방에 들어와 아내가 우는 것을 보고 아내는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가족의 재산을 훔치기 위해 차에 폭탄을 설치한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던 겁니다. 그날의 기억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부모님은 남동생을 학교에 데려다 주러 가셨고
그는 프로젝트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시동을 거는 순간 차가 폭발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몸싸움을 벌이고 아내는 보험금 때문이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들은 돈 때문에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에 미라이는 충격을 받고 그들이 말합니다. 돈 때문에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에 미라이의 정신은 붕괴되고 그들은 차라리 제가 죽었어야 했어요. 이모가 이 말을 듣고는 갑자기 열반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해했죠. 나세는 이것이 자신의 붉은 화살의 힘이라고 설명합니다. 부처를 만날 만한 공덕을 쌓은 사람이라면 자신이 명령하면 부처를 만나게 된다고 말이죠. 그는 사람이 얼마나 쉽게 죽는지 깨닫고 쓰러집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살아남은 그는 어머니가 남긴 기억을 떠올립니다. 남겨주신 기억을 떠올립니다. 가족 사진을 어머니께 보여드렸을 때 어머니는 모든 사람은 행복을 찾고 더 큰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하면서 그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랐어. 그 순간 미라이는 깨달았어요. 그는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 살아야 하고 천사는 그에게 그게 맞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녀는 그가 행복해지도록 돕기 위해 여기 있다고 해요. 그녀는 마침내 자신을 나세라고 소개하고 그의 개인적인 천사가 될 거라고 말하죠. 며칠 후 미라이는 호텔에 앉아 있어요. 그는 돈이 없고 방을 구할 여유가 없어서 화살을 쏴서 직원들이 그를 여기 머물게 했어요.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훔칠 수 있다 해도 그 어떤 것도 그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할 거야. 행복하지 않을 거야. 그는 평범한 행복을 원하지만 먼저 돈을 벌기 시작해야 해. 돈을 벌어야 해. 나세는 그에게 삼촌과 아이들을 없애고 그들이 그에게서 빼앗은 돈을 모두 되찾으라고 말하지. 하지만 미라이는 전처럼 많은 피를 보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대신 그녀가 준 다른 힘 화살을 사용할 수 있어. 이 힘 화살은 사람들을 평화롭게 순식간에 죽이고 그녀는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해. 이 모든 능력의 이유입니다. 신은 지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오랜 세월 동안 노력하다 약해졌습니다. 신은 새로운 신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간을 찾기 위해 13명의 천사를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세는 마침내 미라이가 행복해지도록 허락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들에게는 999일의 시간 제한이 있었고 모두 길을 떠났습니다. 이 미래일기 뭔 역 같은 소리야? 이 모든 것을 들은 후 미라이, 잠깐 그의 빌어먹을 이름조차 미라이야. TV에서 그는 천사에게 쫓기는 사람을 보고 그가 5 여자를 조종해서 사랑에 빠지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라이는 총에 맞는 것을 피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나세는 계속해서 화살의 규칙을 설명합니다. 화살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날개를 사용하여 더 빨리 나는 것입니다. 또한 빨간 화살의 효과는 33일 후에 만료되며 한 사람에게는 단 한 번만 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일 이내에 최대 14개의 화살을 쏠 수 있는데 아마도 TV에 나온 사람이 그랬을 겁니다. 차 안에서 줄거리가 전개됩니다. 아니, 엄청나게 많은 줄거리가, 정말 너무 많은 줄거리가 전개됩니다. 그들은 그에게 단백질 쉐이크를 구걸하지만 그는 이 삶이 놀랍다고 생각하며 메가맨 슈트 같은 갑옷을 입은 사람이 차 문을 열고 하얀 화살을 겨눠서 그 자리에서 즉사시켰어. 그는 빨간 화살을 가지고 날아갔지. 다음 날 미라이는 그 남자가 죽었다는 뉴스를 읽고 천사는 그의 시신을 천국으로 데려가. 그를 운반하는 천사 루다는 이 사람이 죽어서 기뻐해. 나세는 도시를 걷다가 그에게 최고의 고등학교에 들어간 것을 축하하며 고백하려고 삼촌에게 빨간 화살을 쏜 걸 보면 정말 똑똑한 게 분명하다고 생각해. 그녀는 그를 격려하려 하지만 이 남자는 우울함을 코로 들이마시는 것 같다는 걸 깨달아. 코듐.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왜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남자는 다른 신 후보의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도시 중심부의 한 은행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하고 슈퍼맨 짝퉁이 나타나 메트로폴리스를 구하려 합니다. 진짜 웃기는 이름이네. 그는 경찰들 위로 날아다니며 붉은 화살로 공격하고는 자신이 세상을 구하러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범죄자와 마주하고 다가가서는 범인 바로 옆에서 사라지며 총을 막습니다. 그는 빨간 화살로 그를 쏘았고 범인은 자수하기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의 동료는 메트로폴리스를 끝장내려고 시도하지만 결국 자신의 친구를 쏘게 됩니다. 범인은 사건을 발사하고 메트로폴리스는 총알이 자신에게 닿기 전에 사라지고 흰색 화살을 준비하여 범인을 끝장냅니다. 나세는 자신의 천사가 특별한 계급이라는 것을 깨닫고 메트로폴리스는 자신을 노리는 12명의 적이 있다고 발표합니다. 그는 이미 1명을 쓰러뜨렸기에 모든 방송국을 통해 나머지 11명을 끝장낼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미라이는 나세에게 메트로폴리스가 보기 전에 사라지라고 명령한다. 나세는 군중 속에 섞여 집으로 향한다. 그날 늦게 그는 나세에게 신후보 자격을 취소해달라고 부탁한다. 나세가 그의 목숨을 구해줬지만 그는 메트로폴리스에게 죽고 싶지 않다. 메트로폴리스에게 말이다. 하지만 나세는 그의 화살과 날개를 빼앗으면 그의 생명이 끝날 것이라고 밝힌다. 결국 그 날개와 화살은 그가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그에게 말이다. 삶을 포기할 준비가 된 후보만 선택하라는 것이 신의 명령이었다. 나세는 특별 등급 천사들이 날개, 빨간 화살, 하얀 화살을 준다고 말한다. 1등급은 날개와 화살을 모두 주지만 2등급은 날개나 화살 중 하나만 준다고 해요. 화살만. 하지만 천사의 등급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미라이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미라이는 나세 없이 학교로 향하고 나세는 그에게 어린 시절 짝사랑했던 사키에게 빨간 화살을 쏘라고 말합니다. 33일 안에 그녀를 사랑에 빠지게 해보라고 하지만 미라이는 화살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학교에 간 미라이는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늘에는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생각만 해도 두려워 떨면서도 그는 없는 척 외면하려 한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천사는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미라이 앞에서 사라져버리고 미라이는 충격을 받는다. 이 반응은 미라이가 천사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가 신후보임을 확인시켜주고 천사는 그의 신후보가 바로 그의 뒤에 서 있다고 밝힌다. 그는 사키를 보고 그녀는 그에게 붉은 화살을 쏜다. 그는 이미 화살에 맞았지만 그는 항상 사키를 사랑해왔지만 화살의 힘은 그에게 고백하도록 강요한다. 고백하도록. 그녀는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고 그가 올 수 있다고 말하자 그 호구는 음속으로 그녀의 집으로 날아갑니다. 그는 그녀가 나타날 때까지 그녀의 방 안에서 기다립니다. 사키는 그에게 흰색 화살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그는 가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있다고. 천사는 그가 메트로폴레몬일까 봐 걱정하지만 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천사 레벨은 그에게 화살을 쏜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는 사키에게 날개가 없으니 그녀의 날개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미라이는 그녀의 날개가 되기로 동의하고 그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 순진한 남자가 절정에 달하고 그들의 손을 중심으로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그는 그녀를 뒤에서 껴안고 다시 절정에 달하고 그녀가 알아채기 전에 도망칩니다. 그들은 하늘을 함께 날고 미라이는 어린 시절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함께했던 시간들을. 그는 그녀를 하늘 위로 데려가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합니다. 자신이 항상 그녀 곁에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사키는 개인적인 문제지만 괜찮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와 이야기에서 기쁘다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잠시 후 사키는 메트로폴레몬이 오후 6시에 TV 방송국에 나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천사는 그에게 메트로폴레몬이 계속 살아있으면 사키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사키의 붉은 화살이 그를 사키에게 이끌고 있어요. 그는 필요하다면 사키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세가 나타나 그에게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녀는 이것이 아마 장난의 천사 레벨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 그의 날개와 화살은 사키에게 옮겨지지만 만약 메트로폴레몬이 죽으면 화살은 그에게 그 날개와 화살을 사키에게 주도록 강요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레벨이 이겼을 것입니다. 이 끔찍한 계획 때문에 레벨은 2급 천사이고 나세의 순수함이 그녀를 특급 천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레벨은 그들이 함정에 빠진 것뿐이라고 고백하지만 둘 다 성공할 수 있도록 휴전을 맺기로 한다. 그래서 서로 성공할 수 있도록 휴전을 맺기로 한다. 하지만 화살의 효과가 사라진 후 무라이의 행동이 여전히 걱정된다. 하지만 나세는 무라이가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사키와 절정에 달한다고 레벨을 안심시킨다. 레벨은 소름이 끼치고 한 달 동안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무라이가 사키에게 아무 짓도 하지 못하도록 의자에 묶는다. 무라이가 사키에게 아무 짓도 하지 못하도록 의자에 묶어놓는다. 레벨은 이것이 무라이의 진심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무라이는 사키에게 화가 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메트로폴레몬 같은 자가 자신의 행복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녀에게 그리고 사키는 그와 함께한 이후로 행복해지고 싶었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그와 무라이는 그녀가 얼굴을 붉히며 절정에 달하는 것을 보고 천사는 그에게 아직 화살의 효과가 남아있는지 묻습니다. 남아있는지 묻습니다. 불쌍한 남자는 절정을 멈출 수 없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메트로폴레몬은 다른 모든 후보자들에게 와서 평화적인 해결책에 도달하도록 요청합니다.
그와 함께 평화적인 해결책에 도달하도록 요청합니다. 야구 경기장에서 그는 다른 모든 후보자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무라이는 일본에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날개 없이 올 수 있을지 궁금해하지만 나세는 모든 신 후보들이 일본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일본에서 부처를 만나고 싶어 무라이는 공격 계획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다음날 경기장에서 무라이는 하늘을 맴도는 천사들을 보고 얼마나 많은 신 후보들이 그곳에 있을지 궁금해한다. 사키는 천사들이 눈치채기 전에 그만 쳐다보라고 경고하고 무라이는 메트로폴레몬에게 붉은 화살을 쏠 순간을 준비한다. 오후 3시 메트로폴레몬이 경기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곧이어 붉은 화살과 날개를 가진 노란색과 파란색 파워레인저가 나타난다. 그들은 메트로폴레몬에게 붉은 화살을 쏘지만 뚫리지 않자 결국 함정이었음을 깨닫는다. 아마 활에 맞아서 여기 버려진 무작위의 사람일 겁니다. 다른 신 후보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들은 메트로폴레몬을 부르려 하고 이 계획이 마침내 인생을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한 명이 입시 결과 발표를 떠올리고 떨어져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해냅니다. 혼자 앉아있는데 떨어졌다고 울고 있는 다른 남자가 왔습니다. 그는 이미 한 번 떨어졌지만 초록색 셔츠를 입은 남자는 3번이나 떨어졌습니다. 땅에 쓰러지기 전에 그들은 남은 인생의 모든 순간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막차 시간이 다가올 때 그들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날개와 함께 화살을 주었고 그들은 이해하게 되었지. 법과 정부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서로 정상을 찍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지. 서로에게 신 후보는 2초에 한 번씩 화살을 쏠 수 있고 화살의 사거리는 31.6m밖에 안 되기에 야구장이 공격하기 최적의 장소라는 것을 마리아, 나세와 레벨은 화살의 사거리가 그렇게 구체적인지조차 몰랐는데 마침내 메트로폴리몬의 얼굴이 화면에 켜지는군. 그들이 앞에 있는 메트로폴레몬이 가짜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밝히고 이어서 빨간색과 흰색 화살표를 보여주며 2개의 화살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초가 아닌 0.3초마다 화살표를 발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만 남자들은 그의 가짜 복제품을 제압합니다. 하늘에서 한 소녀가 날아오르며 메트로폴레몬이 무서우니 자신도 데려가 달라고 2 사람에게 애원합니다. 평생 괴롭힘을 당한 후 죽고 싶지 않다며 미라이는 사키 또한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었을 것이라고 깨닫습니다. 소녀는 빨간 화살표로 자신을 쏘도록 허락하지만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자 메트로폴레몬이 빨간 화살표를 가져다가 그녀를 쏘면서 그들에게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녀를 향해 빨간 화살표를 쏘지만 그녀가 가까이 오자 메트로폴레몬은 빨간 화살표를 가져다가 그녀를 쏘며 그들에게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다시 사라지며 그들이 너무 느려서 그들을 없애겠다고 약속합니다. 남자들은 여기 있는 다른 신 후보자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노력하고 메트로폴리몬을 쓰러뜨리기 위해 그들과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들이 알기도 전에 분홍색과 초록색 파워레인저가 채팅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동맹을 맺기 위해 빨간 화살로 초록색과 분홍색 파워레인저를 쏘지만 그들이 정신이 팔린 동안 그들 뒤에 있는 메트로폴리몬에 변화가 생깁니다. 아나운서는 메트로 5의 총운명 분대가 결성되었다고 발표합니다. 조립되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미라이는 뭔가 이상해. 2 파워레인저는 그들에게 화살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게 뭔지 모른다고 합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다시 켜지고 메트로폴레몬이 말하려고 하지만 자신은 진짜 메트로폴레몬이 아니라고 합니다. 진짜 메트로폴레몬은 그들 뒤에 있으며 그들에게 쏘려고 2개의 화살을 준비합니다. 파란색 파워레인저는 흰색 화살에 맞아 쓰러지고 노란색 파워레인저는 빨간색 화살에 직접 맞습니다. 노란색 파워레인저는 이제 메트로폴레몬의 하수인이 되어 자신이 알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메트로폴레몬은 초록색과 분홍색이 사실은 자신에게 복종하는 인간이었으며 자신의 위치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속이기 위해 이용했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노란색은 그들이 빨간 화살에 맞을 수 있었던 방법을 궁금해합니다. 메트로폴레몬은 빨간 화살 없이도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다고 밝히며 자신은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천사가 날개와 화살을 건네주지 않고 몰래 도망치려는 것을 보고 떠나기 전에 그것들을 건네주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그는 총 4개의 화살과 2개의 날개를 얻었습니다. 이제 공연의 볼거리를 보여줄 시간입니다. 그는 여자아이와 함께 노란색 파워레인저를 묶어놓고 레드 에로우의 한계를 시험해보려고 합니다. 레드 에로우의 한계를 노란색 레인저는 뭐든지 하겠다고 약속하지만
메트로폴레몬은 그에게 죽으라고 명령합니다. 노란색 레인저가 명령을 거부하자 메트로폴레몬은 그에게 흰색 화살을 겨눕니다. 노란색 레인저는 목숨을 걸고 날아가려고 하지만 묶여있어 움직일 수 없습니다. 메트로폴레몬이 흰색 화살을 쏘자 노란색 레인저는 열반에 들어갑니다. 다음은 여자아이 차례인데 레벨은 마라이가 끼어들까 봐 걱정합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조금이라도 망설이면 자신과 사키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천사가 메트로폴리몬이 소녀를 쏘는 걸 막으려 하자 소녀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누군가 도와달라고. 메트로폴리몬은 계속해서 다른 신 후보들을 자극하려 합니다. 다음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전설적인 플롯 마스터 여러분.